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클럽을 이제 한 2년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자기계발서들을 굉장히 좀 많이 읽으시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그 자청님의 그 붐이 일어나면서 자청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느냐 했을 때 기본 1번은 책을 많이 읽었고 두 번째는 책을 읽으면서 뇌과학,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을 자기가 읽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반응할 거고 이렇게 반응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반응이 올 거다. 이래서 결국 자기가 성공하게 된 핵심은 책 속에서 드러난 그 인간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행동경제학이 뭐냐면 전통 경제학은 소비자를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예를 들면 제품이 좋으면 아니면 가격이 싸면 산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행동경제학은 그 전통경제학에다가 어떤 심리학, 뇌과학, 그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곁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파는 한정판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 합리적인 소비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굿즈 하나 받으려고 그 예를 들면은 그 커피를 막 20잔, 30잔 해가지고 갖다 버리는 이런 상황들? 이런 걸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OTT 구독 서비스를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안 끊고 있는 이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분명히 뭘 사러 갔는데 그건 안 사오고 다른 거 사가지고 오는 이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1은 무조건 사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이런 인간의 어떤 비합리적인 이런 소비 형태는 전통경제학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한정판을 갖는 거는 인간의 어떤 희소성에 그냥 내가 어떻게든 저걸 내가 가져야지라는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OTT를 그 안 보고 있는데도 쿠팡 뭐 이런 서비스 그 예를 들면 리프레시 서비스 이런 거 안 하고 있는데 그 구독 서비스를 못 끊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실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성향을, 현실 유지 성향,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또 1+1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그, 호혜성의 원칙? 이런 것들. 내가 무슨 혜택을 받는 것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다, 사망세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떤 프레임으로 줄 거냐? 예를 들면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암 수술을 하는데, 생존율이 90%입니다. 그러면 하는데, 근데 사망률이 10%니까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확률인데. 그래서 어떠한 프레이밍으로 틀로 그 상황을 보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행동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다라고 사람이 얘기하지만 사람은 굉장히 편향돼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부분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소비자가 진짜 이 물건을 사는 이유 이거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마케팅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소비자한테 만족도 더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나온 책들이 행동경제학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넛지부터 시작해서 뭐 뇌의 욕망의 비밀을 풀다, 그 다음에 뭐 클루지, 그 다음에 뇌의 놀라운 세계, 뭐 예를 들면 지금 요번에 읽었던 소비자의 마음 이런 식으로 행동경제학을 마케터의 입장에서 그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어쨌든 소비자들이 모여 있잖아.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는 중소상인들이나 소상공인 CEO분들이 북클럽에 많으니까 내가 떡볶이를 팔 때 어떤 프레임으로 할 거냐. 그 다음 예를 들면 그냥 떡볶이, 맛있는 떡볶이가 아니라 남다른 친구 떡볶이 이렇게 떡볶이라는 그 아이템을 친구 개념으로 프레이밍을 하게끔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잘 팔게 하기 위해서는 매장에서 이제 점화 효과라고 불을 질러가지고 더 판매가 되게끔 하는 뭐 냄새를 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회 검증 효과를 써서 누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대더라, 너무 맛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쇼핑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사실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켜서 소비를 촉진시켜주는 게 사회적 검증 시스템인데, 그래서 사실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댓글을 달아주길 원하고 유명인들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랬어요.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썼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검증적인 효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손실 회피형 뭐 성향이나 그 다음에 현실 유지 성향이나 막 손실 회피 성향은 뭐냐면 우리 너무 많이 겪은 거야 이거는. 홈쇼핑 할 때,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밖에 안 남았어. 한정 판매, 막 이런 것들은, 내가 안 사면은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적용시키는 게 이제 행동경제학인데,
요번에는, 지난번에는 뇌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했다면, 요번에는 이제 소비자의 마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마케터의 관점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가 내 물건을 왜 샀는지 구매 이유를 알면 매출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리뷰해보고, 내가 이제 판매자가 됐을 때,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북클럽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행동경제학이 요번에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예를 들면은 잠재의식 99%가 결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성적일 것 같잖아요. 코스트코 가가지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쇼핑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넛지라고, 이제 널지가 이거거든.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해 이러면서 상대의 행동을 하게끔 하는, 요렇게 하는 은근슬쩍 톡 쳐주는 그걸 이제 우리가 넛지라고 하는데, 마케터들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을 선택 설계자라고 해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것을 설계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선택 설계는 뭐냐면,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 안 하면 삑삑 울리잖아. 네. 그걸 어찌거든요. 선택 설계하는 거야. 빨리 매. 그다음에 이거 찰칵. 네. 찰칵도 찍은 거 확인시켜주는. 찍혔어. 다음을 준비해. 그래서 소비자가 이 제품을 왜 선택하는지 그런 마음을, 진짜 소비자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마케팅도 잘 되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심리적인 효과들 중에 이제 손실회피 현상이나 프레이밍이나,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유지 성향이나 희소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검증. 이건 사회적 검증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행동경제학 여러 가지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기준점 제시라는 효과도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딱 왔어? 근데 이제 이 꽃 얼마예요? 그랬을 때 6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그럼 6만 원짜리 6만 원짜리도 있는데 7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6만 원짜리밖에 안 사는 거야. 왜냐면 처음에 내가 6만 원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그쵸,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왔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랬는데 10만 원인데요. 10만 원 말고 근데 10만 원이라고 딱 기준점이 바뀌었잖아. 근데 저희 8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분이 6만 원짜리를 사더라도, 똑같은 6만 원짜리를 사더라도 내가 처음 가격을 얼마로 얘기했는지 따라서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고 저렴하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바 언니라고 상암동에서 지금 꽃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언니 한 달 정도만 실험해봐요. 그래서 언니 마이너스 나면 n분의 1을 다 걷어. 값을 주자. 그래서 지금은 언니가 6만 원만 부르고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가서 사람들이 막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요즘 꽃가루 몰라서 그렇지 꽃 3만 원짜리 없어. 3만 원짜리 없어. 5만 원도 훌빈해. 사실. 그런데 저것도 지금 10만 원짜리를 드라이플라워 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냐면 기준점 제시에서 또 다른 사례는, 어느 이제 코스트코에 바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는 스니커즈 바 여러 개 사세요. 여러 개 사시고 이제 쟁여 들고 드세요가 있고, 또 하나는 스니커즈 바 18개 사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 뇌는 여러 개 사세요는 사지 말란 얘기로 인식하는 거야. 뇌가. 근데 18개 사세요라는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뇌는 뭐라고 생각하지? 내가 바보야? 18개 사게? 야, 나는 6개만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여러 개 사세요는 사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니까 18개 사서 쟁여두세요라고 기준점을 주면 이 사람이 6개를 사더라도 여기보다는 많이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준점이, 제가 이번에 북클럽 할 때 연간 회원권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글폼 할 때 연간 회원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기는 여러 개 사세요는 너 살래 안 살래를 물어본 거고, 18개 사세요라는 거에서의 기준점은 뭐냐면, 사는 거는 당연히 전제로 하는 거야. 근데 몇 개 살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기준점이. 그러니까 저도 북클럽을 할 때 연간 회원권을 이제 60만 원인데 10만 원 해서 50만 원,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45만 원인데 온라인은 36만 원 해서, 그러니까 연간 회원권 하시겠습니까? 안 물어봤어. 그냥 오프라인 연간 회원권 하실래요? 온라인 연간 회원권 하실래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달리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회원권을 왠지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오프라인 할 건지 온라인 할 건지 거기서 선택을, 기준점을 내가 만약에 연간 회원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러면 안 할래요가 더 많았겠지. 현실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현실을 유지하는 자체를. 근데 그거 자체를 없애고 선택설계를 한 거지. 그치. 기준점을 너는 연간 회원권을 할 건데 오프라인 할 거야, 온라인 할 거야 이렇게 기준점을 달리 제시하니까 연간 회원권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기존에 등록하셨던 반 이상이 연간 회원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공동 구매할 때 연간 구독, 야채 구독, 우리 야채 구독하는 것도 있거든. 농가하고 연결해줘가지고 야채 구독하는데 2주에 한 번씩 먹는데 그때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구독하실래요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 하실래요? 2주에 한 번 하실래요? 한 달에 4번 하실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독으로 또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야채를 구매를 하지 않고 구독이라고 이렇게. 네네. 구매를 하는데 정기 배송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점도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숫자를 가지고 하는 그런 기준점도 되게 재밌다. 희소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선택의 고통 같은 것도 있어서 사실 너무 많으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제가 북클럽도 지금 프로그램 많다 보니까 장르는 5개지만 반으로는 8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씩 올려야 되겠다. 전체를 보여주는 걸 한 번 정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조정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선택할 때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을 조금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왜냐면 소비자는 선택할 때 고통을 느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은 또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분할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매를 했어. 9.99에 이 핸드폰을 10불에 구매야. 배송료 포함이야. 그러면 바로 사는데 8불이야 이거는. 근데 배송료가 2불이야. 그러면 그 배송료 2불 때문에 분할 때문에 3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0불이라 하더라도 배송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포함되지 않고 8불이고 2불이면 똑같은 금액인데도 사람이 뇌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야, 분할로. 그래서 배송료 무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마케팅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배송료 무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레이밍 같은 경우도 나는 북클럽이지만 저는 이 북클럽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프레이밍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은쌤이나 뭐 나야오나 호몽님도 또 AI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프레이밍을 할 거냐. 근데 점화효과 같은 경우는 빵집에 가서 예를 들면 빵 냄새가 나면 들어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빵 냄새 코로, 그 다음에 이제 귀로. 너무 좋지. 미쳐. 그래서 어제 들어보니까 고급 아파트 분양할 때, 오시는 분들, 베이커리점 빵 냄새를 풍기잖아? 그럼 계약률이 높대요. 그게 굉장히. 안에 뭐 커피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모델하우스 갔는데 그랬어, 진짜. 진짜로. 그래서 그게 행동경제학에 진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계약률이 되게 높고. 휴먼빌 대단한데. 여기 멤버 아니세요? 그리고 누가 했대, 이런 건 사회적 검증 효과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 뇌과학이랑 행동경제학이 되게 어렵게 쓰여진 책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읽었던 그 소비자 마음이라는 그 책은 굉장히 쉽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요약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적용해라 이런 것까지 좀 나와 있어서 소비자 마음. 네, 소비자 마음.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까지 나온 얘기가 지금 막 달려왔는데 책 몇 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지금 최근에 한 권이지만 저희가 뇌과학 10권 읽었을 때 거기서 뭐 너츠도 마찬가지고 그거의 요약본이라고 좀 볼 수 있죠. 10권을 요약해 주신 거예요? 10권 진짜로. 왜냐면 클로즈에도 나오지, 뭐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에서도 나오지, 너츠에서도 나오지. 최근에 행동경제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 효과는 뭐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유의 효과들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